네,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.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공급 지역과 규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그렇습니다.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작년 9월 7일에 97 공급 대책이 있고요. 거기에 의해서 두 번째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서울과 수도권에 크게 보면 약 6만 가구의 공급. 착공 기준입니다. 이재명 정부는 어쨌거나 정부 내에서 착공할 수 있냐 착공으로 기준을 바꿨고요. 지금 놓고 보면 서울과 지방 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서울이 32,000호, 경기가 28,000호, 인천이 1,000호.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서울에 공급한다. 이제 이것이 알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위치를 좀 놓고 보면은 가장 큰 관심이 역시 용산이죠. 용산 국제업무지구. 다니실 때마다 저기래 하는데 거기에 지금 10,000 가구의 착공을 일단은 예측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용산 캠프 키맨은 2,500호를 일단 잡아놓으면서 용산 쪽에서 한 12,500호 정도를 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골프장 있죠. 태능 CC도 이번에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. 그래서 태능 CC 역시 6,800호를 일단 착공 기준으로 공급 잡아놨고요. 과천 쪽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과천 경마장, 이제 경마장을 옮기고 경기도 어디인가에 여기에다 지는데 여기가 9,800호라고 해서 과천 쪽에 상당히 좀 힘을 실어줬던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외에 노후 청사 등등을 최대한 연끌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1,600가구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핵심이 서울과 수도권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더 살고 싶어하는 것들, 더 좀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추가 공급 대책이었다.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발표가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됐던 수준입니까? 아니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달라져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누구나 좀 아는데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택지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난 2020년에 언급됐던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언급됐던 그 지역도 다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.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 지역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천 궁행,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, 지자체와 또 협의를 해서 진짜 착공까지 가느냐의 그 과정을 단축시키느냐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걸 보고 저게 공급되니까 나는 집 안 사야지 이렇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결정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현실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여쭤볼게요. 먼저 10,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용산 국제업무지구. 지금 서울시와 입장차가 있는 상황인데 네. 과연 2년 뒤 2028년까지 착공이 맞아요. 가능할까요? 예, 지금 서울시는 8,000 가구 정도를 잡고 있으니까 2,000 가구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국도 그렇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울시 역시도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서울에 저런 대단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 지역이 가장 관심도 많고 핵심적인데요. 일단 서울시는 10,000 가구는 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. 하고 저게 만약에 10,000 가구 정도가 된다면 계획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. 또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잘 보면 이번에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지방선거가 되면 또 한번 어떻게 되겠죠. 이제 결과에 따라서 거기까지를 좀 보고 나야 이게 8,000 가구일지 10,000 가구일지가 될지 용산 국제업무지역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. 아예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이번에 좀 언급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지자체 이 지방선거 끝나고 좀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함께 용산 쪽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태릉 골프장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추진됐다 주민 맞아요. 반발로 무산됐잖아요. 네. 이번엔 좀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지라시라고 하죠. 정보지에도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 태릉 CC 골프장이고 여기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자들 질문도 딱 그거였었습니다. 이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지난한 작업입니다. 주민들과 잘 협조도 안 되고 그때 나왔던 것이 이 세계 유산 평가, 영향 평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?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못 짓게 되는 그 명분이 됐었는데 오늘 당국의 발표를 좀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세계 유산 영향 평가 부분을 너무 좀
잘 못 신경 썼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보완한 다음에 이제 주민들과 또 지자체들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서 이 태능 CC에 이 6,800호 정도가 되거든요. 네. 그 알짜 땅이 6,800호라면 뭐 서울 전체에도 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.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, 이번 발표에 뭐 구청, 세무서, 우체국, 청사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, 자,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인데 네. 현실 가능한 수준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9.7 대책이 나왔을 때 135만 가구 착공이었잖아요. 하고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, LH가 주도한다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두루뭉술이 했었거든요. 지역이라든가 실천 방안이. 만에 하나 저 135만 가구에 대한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면 잡혔겠죠. 그 뒤로 작년 9월 이후로 집값이.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것을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때 135만 가구, 이번에 서울 수도권 6만 가구까지 나왔는데 제가 앞서서 뭐 실천, 궁행,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가령 2027년, 28년에 착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네. 이게 잘 되는 같은 느낌만 주면 가령 뭐 태능 CC도 주민과의 협의 잘 되네, 뭐 되네, 실제로 뭐 보상됐네 이런 과정만 잘 되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들은 되게 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135만 가구가 가능하냐 안 하냐, 6만 가구는 어떠냐 이걸 좀 따지기 전에 저는 이번에 발표한 것들 적어도 몇 곳이라든가요. 가령 뭐 남양주 군부대라든가 잘 되고 있네라는 뉴스를 좀 중간중간에도 전해주는 것이 실은 공급 대책에 있어서 이 공급 대책의 기대감으로 집값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대책에 민간 분야 공급 확대 대책은 이제 없었는데 정부 주도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. 맞아요. 이제 서울은 재건축, 재개발이 그나마 이거 풀어줄 때 속도도 빨라지고 가장 명확하잖아요. 뭐 막 그 합의, 협의 이런 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혹시 재건축, 재개발이 포함되어 있나? 서울은 그것만큼 패스트 트랙은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언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 집값 대책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죠. 왜냐하면 그동안 공공주도로 이제 계속 한다라는 것이 큰 틀이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재건축, 재개발 규제 완화들은 빠졌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어떤 재건축, 재개발을 또 올리고 이게 이제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런 카드를 위해서 또 뒤에 남겨뒀을 수도 있다.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네, 추가로 남겨둔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세제 카드 역시 그 카드 중 하나일까요? 저도 어제 그제 이제 돌아선 정보지 놓고 보면 실제 오늘 공급 대책 외에 뭐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이제 전세값에도 이제 세금 매긴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돌았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딱 공급 대책만 나왔습니다. 그런 이제 시장의 카더라 통신을 깨고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엔 공급 대책을 시리즈를 가게 되고 결국 집값 잡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세금 카드를 거의 마지막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세금 카드는 역시 보유세고요. 그 보유세 같은 경우도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못 잡아버리면 이젠 그야말로 할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이 세금 특히 보유세 카드는 거의 마지막까지는 좀 홀딩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. 모든 어떤 카드를 고려했을 때 지금 결국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집값 잡는 거잖아요. 네. 잡힐까요? 글쎄요. 이제 공급에 대한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나온 이 6만 가구 또 앞서 135만 가구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떡하니 내놨는데 늘 안 되고 있어, 협의도 안 되고 있어, 뭐 하나 수용도 안 되고 있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. 아, 공급 안 되겠네, 착공도 안 되겠네. 이제 이런 실망감에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.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그동안에 1년씩 유예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꿈 깨라 선을 그지 않았었습니까? 네. 이제 중과가 시작되는 이 대목 사이에서 날짜는 좀 5월 9일이 아니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. 과연 3월, 4월경에 이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좀 물량을 싸게 내놓느냐가 1차 관문이 될 것 같고요. 장특이라고 하죠.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함께 손댄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. 그런 압박에 과연 이
선택이 나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야 라고 붙잡을지 정부의 리딩에 따라서 내놓을지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요. 일단 오늘 공급대책안은 뭐 늘 좋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실효성 있게 실천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숙제 집값 잡기에 성공할 것인지 계속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